인문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삶의 터전은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죠. 자, 그래서 책을 잠깐 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리적 환경 제목에 줄 쳐주시고요. 먼저 지역 환경은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나뉜다. 거기 그 첫째 줄에 줄 쳐주시고요. 자연 환경 찾아보겠습니다. 자연 환경이란 위치, 지형, 기후, 식생, 토양 등 지역 주민 생활 모습을 다양하게 만드는 원인으로서 도시보다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촌락.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인문환경, 인구, 교통, 교육, 과학 이런 시설들로서 농촌, 촌락지역보다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 도시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럼 두 번째,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자연환경에서는 크게 이제 위치를 조사하는 방법과 기후, 날씨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위치와 지형 같은 경우에 지도를 통해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위치는 지도를 통해서. 기후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기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기후 그래프는요.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강수량과 그 다음 기온을 같이 표현한 그래프를 저희가 기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그곳의 기후를 알 수 있는 기후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매달 1월에서부터 12월까지를 표시하고요. 막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기온을 의미합니다. 막대는요, 강수량을 의미해요. 강수량, 비가 얼마만큼 왔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막대 그래프. 그 다음 기온은요, 얼마만큼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가 해서 꺾은 선 그래프를 나타내죠. 그래서 기온은 꺾은 선 그래프. 그래서 책 5페이지 보시면요. 기후를 나타낼 때 쓰이는 기후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비가 온 것, 얼마만큼 비가 왔는가, 강수량. 그 다음에 기온은요. 뭘 나타낸다? 꺾은 선 그래프로서 몇 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꺾은 선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막대와 꺾은 선 그래프가 섞여 있는 것을 기후 그래프라고 하고 자연환경의 기후를 조사할 때 이용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자, 이제 인문환경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환경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많이 조사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6페이지입니다. 인문환경을 조사할 때는 뭘 많이 조사하냐면 인구라든지 인구 분포라든지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고 있는가 또는 이들의 직업군, 산업을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산업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조사했을 때 그렇죠? 어디에 많은 영향을 준다? 자연환경은 촌락, 농촌지역, 농어촌지역이죠. 인문환경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 도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절 넘어갑니다. 자, 7페이지인데요. 7페이지에서는 지역사회 이해인데 이 지역사회 이해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연적인 환경을 받았던 촌락이 도시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원인만 보면 돼요. 그래서 7페이지 거기 보시면요. 지역사회에 뭐만 보면 된다? 변화 요인만 보면 돼요. 지역사회가 그렇죠? 촌락이었던 곳이 어떻게 도시가 되는가 그런 변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만 먼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변화 요인이죠. 뭐만 본다? 원인만 본다. 자,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지역사회가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화한다든지 그 다음 행정기관이 이정한다든지 인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인문환경이에요. 산업과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변화 요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지역사회가 뭐 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변화 요인 거기 7페이지요. 책에 나와 있죠? 오른쪽 칸입니다. 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기관의 이전, 인구의 유입, 산업의 발달, 교통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로서 무엇이 지역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변화 요인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지역사회 변화 요인처럼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의 고장이 촌락을 거쳐서 도시로 변천을 했죠. 그러면 옛날의 모습이 있을 거고 지금의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그 변화한 모습을 그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요. 지역사회 이해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지역사회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의 역사. 지역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역사의 변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가 이걸 살펴보는 건데요. 이런 것을 살펴보는데 옛날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영향을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화재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재란 무엇을 문화재라고 하냐면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치 있는 것을 문화재라고 하죠. 그럼 문화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문화재의 유형 두 가지가 나와요. 유형 문화재, 그 다음 무형 문화재죠. 유형 문화재라는 것은요,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 무형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태가 있는 유형 문화재는 절이나 성벽 또는 도자기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문화재 같은 경우에 가치에 따라 국보, 보물, 사적, 지방문화재 나눌 수 있고요. 무형 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놀이나 음악이나 기술 등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형 문화재는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냐면 중요 무형 문화재 기술 보유자를 지정을 하죠. 상당히 이름이 길죠. 근데 우리 이것을 뭐라고 줄여서 얘기하냐면 인간문화재.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기술이 끊어지지 않고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그죠? 연결될 수 있도록 그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책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자, 8페이지입니다. 책 8페이지. 지역사회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좀 알아야 된다? 지역문화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역문화재의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란 문화재는 조상